아, 아. 네, 데이터베이스 출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OT 했었고요. OT 끝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들어야 되고, 그,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죠, 여기저기서.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개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 같은 데서 데이터베이스 안 쓰는 데가 없다. 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요즘 현금 많이 들고 다니세요? 거의 안 들고 다니시죠? 네. 그게 다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그게 현금 대신에 쓰이는 게 데이터인 거예요. 내 잔액이 얼마가 있고, 카드를 긁었을 때 얼마가 빠져나갔게끔 처리하는 게 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현실 세계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드릴 때 우리 첫 페이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데이터 정보 지식 관련해가지고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이 컴퓨터에서 보는 관점에 약간 다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여기 있는 글 자체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라는 게 관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값이죠, 값. 근데 실제는 제가 이거 수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세상이잖아요. 디지털 세상이 아닙니다. 정해진 값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 세상에서 이걸 써먹으려면 이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그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이제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데이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정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3.14라는 숫자는 어디 가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알아요? 다 파이로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식이라는 건 사실 그 정보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들의 집합체.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자체,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용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단어 뜻을 잘 이해해야 특히 우리 과는 더해 이게 그 단어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이게 데이터라는 거는 어때요? 앞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소개했을 때 데이터 양이 어때요? 데이터 양이 어때요? 양이 많죠. 그냥 많다 수준인가요? 그냥 많다 수준인가? 여러분이 뭔가 행동 하나 하는 게 전부 뭐예요? 다 데이터야. 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닌 거야, 이게. 세상에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니, 또는 집 안에서 뭘 하든, 집 밖으로 나가서 뭘 하든, 다 데이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죠? 네. 그 사실상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희 왼쪽 위에, 우리나라 왼쪽 위에 있는 저기 어디야? 예. 그걸 나라 전체에서 다 데이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심지어 사람도 몇 명이야. 우리 한 몇십 배 되죠?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도 써 있죠.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것.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조직.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느 곳에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는 뭐죠? 여러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주민번호도 뭐 대표적이긴 하지. 근데 그치.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너무 간 거고, 이름이 제일 대표적이잖아. 근데 이름도 뭐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학교에서 이름이 쓰이는 거랑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같은 데 가고 정부에서 이름이 쓰이는 게 쓰임새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갖출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돼야 돼? 정부가 갖고 있는 거 따로, 학교가 갖고 있는 거 따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특히 소프트웨어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우리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타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데이터가 쫙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을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를 그냥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각자 자기 하나 데이터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에 속해 있으니까 학생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데이터 제가 조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로 조회하는 거예요? 학사 포털로 줘야잖아, 우리 학교 학사 포털로 줘야 돼. 학사 포털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학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카드 들고 다니죠?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잖아. 카드를 쓸 때 카드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아무 카드나 들고 가서 긁으면 내 거에서 안 나오고 다른 사람 거에서 나가겠네? 구분 안 되면? 카드에 기본적으로 뭐냐? 카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 카드 번호와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또 어디서 해야 돼요? 카드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하고 뭐 이제 그래서 가입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이 신용카드나 이런 금융 쪽 관련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허투루 냅두면 카드를 긁었는데 나는 긁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썼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뭐 데이터베이스 해킹, 뭐 데이터 유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신용카드 쪽이 있고. 여러분들 병원 가면 어때요? 요즘에 병원 갔을 때 여러분들 건강보험증 들고 가세요? 아니죠. 옛날에는 건강보험증 들고 갔다고, 그 의료보험증이라고 해가지고. 들고 가서 보여주고. 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건강보험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같은 걸로 다 등록이 돼 있잖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쇼핑몰. 여러분 쇼핑 많이 하시죠? 쇼핑몰은 어때요? 옷을 파는 쇼핑몰이라면 어때? 옷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이걸 샀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옷을 샀다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A라는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가면 어때요? 책들 데이터가 쫙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중심,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모든 걸 다 때려 넣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이게 영역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영역이. 그 영역별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그 영역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관련된 서비스들은 다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사 데이터베이스가 다 중심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그 학사 포털로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학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 빌렸다가 미납하면 어떻게 돼? 그 연체료 나오잖아요. 그럼 연체료를 여러분들한테 물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학번 하나 차이 난다고 내 친구한테 물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쫙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저도 당연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예요? 왼쪽 거. 영수증이죠, 그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림을 볼 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영수증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이 영수증을 출력할 때 변수는 뭐여야 되고 하드코딩 된 건 뭐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력문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럼 영수증이 찡 나온다는 거 출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프리테프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했을 때 그러면 프리테프에서 안내문 역할을 하는 게 하드코딩 돼서 다운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변수가 돼서 값이 바뀌어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할까? 이 영수증 전체 할 때. 뭐가 있을까, 이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최근 영수증 발행 인쇄. 얘는 뭘 것 같아요? 안내문일까, 변수일까, 이거? 안내문이겠죠, 그죠? 네, 안내문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CU 강릉점돼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안내문일까요? 변수일까요? 아리까리하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서 가면 이거 변수로 해야 돼. 안내문으로 해야 돼. 이거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CU 강릉점은 어때요? 뭐 CU에서 똑같이 쓰는 영수증 형식이니까 CU까지는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강릉점은 어때요? 점포별로 출력하는 곳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 자, 그 다음에 이 강릉 지점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사람 이름하고 전화를 쓴다. 이거 다 싹 뭐예요? 당연히 변수죠. 그죠? 싹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뭐였어? 안내문이겠죠.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만 딱 봤습니다. 우리 여기 반 정도만 봤어요. 밑에 이제 대충 구분되시죠? 이게 밑에 뭐 안내문 할지 뭐 변수 할지. 제가 이거 왜 여쭤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왜 물어볼까? 여기서 변수로 쓰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싹 다 뭐예요? 데이터예요. 싹 다 데이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영수증 출력하는 출력물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PDF만 써가지고 시연해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건 변수로 놓고 어떤 건 해가지고 출력문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변수에서 값을 가져올 때 이 변수의 값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짜면 어땠어요?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을 했다고. 그죠? 그냥 뭐 강릉점이면 변수 뭐 지점명은 강릉점 뭐 이런 식으로 써갖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 한 장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그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영수증 바꿔요. 오른쪽은 뭐죠? KTX 승차권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네. 어떤 걸 안내문으로 하고 어떤 걸 변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뭐가 돼요?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돼요. 대표적으로 요거 날짜. 원래 날짜라는 건 어때요? 원래 그냥 데이터의 개념 없이 그냥 날짜라는 건 어때요?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저 2019년 9월 22일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이잖아요. 2019년 9월 22일은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뭐 생일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추석 연휴겠지 뭐 그때쯤이면 그때 승차권을 이제 뽑는 건데 근데 저 승차권에서의 저 날짜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 승차권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이거 날짜가 의미가 있죠 왜? 이때 타야 되잖아 사람이 타야 되죠 즉 그래서 여기 영수증도 그렇고 승차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를 변수로 바꿔놔요. 아까는 이제 앞에서는 제가 뭐가 변수예요 해서 이게 데이터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변수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일시도 그렇고 저 출발력, 도착력 어떻게 써요 이거? 싹 변수겠죠, 그죠? 싹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시간도 출발 시간하고 도착 시간. 여기 보시면 영수증하고 승차권 나부랭이들이죠, 그죠? 뭐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KTX 타면 원주역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은 뭐 KTX 승차권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 어때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쓰는 건데 어때요? 특히 이 CU 이런 건 둘째치고 KTX 같은 건 어때? 대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대상들. 이렇게 영수증 그 승차권으로 발권해준 대상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야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만으로도 한정할 수가 없어. 외국인은 못 타요 저거? 아니죠. 외국인도 탈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면 대충 얼마예요? 뭐 5천만 되겠지, 그죠? 그럼 5천만 행이 필요한 거야, 데이터가. 사람 수는. 그걸 어떻게 해? 저장을 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이 좀 필요한 거라는 얘기.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요. KTX 열차
그 열차 개수는 어떻겠어? 그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노선이 또 생길 거고. 그럴 때마다 또 유연하게 대응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 분야를 보면 생활문화, 비즈니스, 학술정보, 자, 다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도 OT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상 데이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이게 스마트폰을 안 쓰면 데이터하고 상관없는 삶을 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자, 강의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강의도 원래는 이런 장비들 없이 그냥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OTP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그 저기 이 비밀번호 넣는 거 말고 왜 빔 이렇게 쏴가지고 빛 쏴가지고 여기 표시하는 거 퍼포인트처럼 OTP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로 했으면은 어때요? 그냥 수업이 말 자체라고 이게. 근데 말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자료하고 이거 데이터가 아니잖아. 근데 요즘은 어때?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대면이니까 그냥 말로 제가 수업을 하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비대면으로 했잖아. 그러면 각자 여러분들은 다 뭘로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 이거 다 데이터라고 이게 다. 이게 다 데이터. 근데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살아봐요. 그래 상관없이 살 수 있지 데이터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뭐 스마트폰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사실 여기에 뭐 활용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웃긴 거야. 그냥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 다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갖고 학교 올 때 옷 정하잖아요. 뭐 입을까? 보통 뭐 입을까 뭘로 정해요? 날씨 보고 해야 되나요? 뭐 오늘이 추운지 더운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상정보 뭐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서 보죠. 스마트폰은 뭐야?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거죠. 이미 처음 눈 뜨자마자도 또 그러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많이 얻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닌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데이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대부분 데이터. 그래서 한 번씩 뭐 읽어보죠. 그래서 기상 정보, 날씨 관련 정보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예시 들었다시피 중요하죠. 그다음에 교통정보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학교 앞에 산다 매지리에 산다 그러면 교통정보 별로 안 중요하잖아. 어차피 아침 9시에 나오면 차들 밀려있는 건 똑같고 뭐 걸어올라 그러면 뭐 어차피 교통정보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문화예술 정보 여러분들 뭐 사람이 살다가 일만 하고 죽어요? 여러분들도 뭐 학생인데 학생이 본분이 뭐 공부하는 거라고 하는데 공부만 하다 사는 게 공부만 하나요? 어디 가서 놀아야지. 뭐 저기 뮤지컬도 보고 그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그런 거 하는 거. 다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찾아. 그죠? 다 데이터입니다. 다 데이터. 자, 그다음에 비즈니스, 금융정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 얼마 들고 다니세요? 거의 없죠, 요즘에. 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한번 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업 정보. 여러분들 이제 지금 3학년 수업이고 여기가 3학년 수업이고 내년 지나고 뭐 취업을 하실 분들은 취업을 하실 텐데 취업 정보 어디서 얻어요? 다? 이게 이제 저 때만 해도 저처럼 인터넷이 막 엄청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선배들이 이렇게 내려줬다고 취업 정보. 근데 요즘에 선배들이 내려준 게 어디서 코로나 때 선배가 다 없어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 어디서 얻어요? 다? 인터넷에서 얻죠. 정보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다 뭐야?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 큰 손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난 서울에 한 뭐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고 뭐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살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직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집 구할 때나 요 앞에 집 구할 때 자취할 때나 뭐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텐데 여기 심지어 정보도 별로 없어 그냥 발품 팔아야 돼.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제 정보들이 쫙 있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 여기 가격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거 판단하는 시절이 다 돼 있던 겁니다. 네, 다. 자, 그다음에 학술 정보. 이제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면 연구학술 정보 어때요? 그 대학원 연구실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이거 저기 scholar.google.com이 없으면 연구 어떻게 해요? 못해. 못해. 그거 다 데이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논문이 영어로 뭐죠? 논문이 영어로 뭐야? 페이퍼잖아. 페이퍼가 무슨 뜻이에요? 뜻이 뭐야 원래 페이퍼가? 종이잖아, 종이. 그러니까 종이도 내야 되는데 지금 종이 세상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논문, 서적, 저작물 같은 거 여러분들 책 살라 그랬더니 어때? 책도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자. 이게 다 데이터 모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데이터. 허정보, 법률정보, 통계정보 이런 것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엄청 신경이 쓰이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세상 되게 많은 분야가 뭐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데이터 활용은 다 잘하고 있어요. 사실상.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는 분야로 데이터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쇼핑을 좋아한다 그러면 쇼핑몰에 자주 들어가겠죠. 그래서 옷이 뭐가 아니라 신상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겠지. 근데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스포츠 기사를 찾아볼 거고 뭐 이럴 거예요. 그죠? 스포츠 기사들도 다 뭐야? 다 데이터야. 요즘에 종이신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데이터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문제는 낮은 문제고요. 그거는 뒤의 문제고 이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딘가에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할 거예요 해갖고 해보니까 이게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되네. 그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국민 대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건 없어. 뭐예요? 데이터를 찾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오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 자체는 데이터의 검색과 변경만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변경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검색은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검색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떨 것 같아 이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에 아니 교복 입기 전 시절에 더 어리던 한 10년 전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뭐 들고 다녔어요? 핸드폰이 없었던 분들도 많겠지. 어리니까. 근데 들고 다녔으면 뭐 들고 다녔어요? 한 10년 전에? 이런 거 들고 다녔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들고 다녔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도 어떻게 돼? 그 10년 전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삼성 이게 만든 이건 난 애플 건데 삼성에서는 옛날부터 옛날 폰도 만들었고 옛날 핸드폰도 만들었고 지금 갤럭시도 만들고 있잖아.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걸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을 해줘요. 변경.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게 변경이에요. 이 변경하는 게 보통 뭐 하냐면 삽입, 삭제, 수정.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삽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삭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걸 없애는 게 삭제예요. 그리고 수정은 뭐겠어? 예를 들면 내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속해 있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에다가 내가 개명됐다는 걸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영어 단어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CRUD라고 해요. CRUD. CRUD. 이게 지금 R이 잘 들려요. CRUD라고 하는 CRUD. 이게 이제 뭐냐면 C는 뭘 것 같아요? C. 이거하고 연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고. C가 뭘 것 같아요? 체인지?
근데 체인지가 바꾸는 게 먼저 나오진 않지, 보통. 바꿀 게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없던 걸 만드는 건 뭐야? 그래서 여기가 크리에이티브 C가. R은 뭘 것 같아요? R. 뭐예요? 리트리브. 이거 저기 데이터베이스, 아니, 데이터 구조론 시간에 저희 트리 했을 때 나왔을걸? 리트리버래가지고. 뭐예요? 탐색. 찾는 거. 찾아야지, 데이터. 찾아야지. U는 뭐겠어? D는 뭘까요? 마지막. 자, 만드는 거 나왔고요. 탐색하는 거 나왔고,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 나왔어요. 마지막 뭐예요? 삭제. 이렇게 해서 CRUD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CRUD라는 게 이제 리소스와 상관이 사실은 있어요. 꼭 데이터가 아니라 자원 측면에서도 이 용어들이 계속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고, 어, 그, 탐색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수정하고, 지우고. 요 내가 여기에 말했던 작업들 다 들어있죠, 지금.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찾아보다가 블로그 같은데 CRP라는 단어가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만들고 없애고 찾고 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작업하는 게 뭐다? 이런 작업하는 거라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 작업해 주는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이 표를 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검색과 변경에 대해 검색과 변경 두 개로 나눠놨잖아 지금 설명을. 검색과 변경에 대해서 이게 검색이 굉장히 잦은 애가 있을 수 있고요. 검색이 별로 필요 없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매번 변경되어야 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변경이 안 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검색 빈도도 적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많이 안 해도 돼. 그리고 데이터가 한번 박아놓으면 바뀌지도 잘 않아. 이런 건 뭐예요? 옆에 예시로 뭐가 있어요? 공룡. 공룡을 누가 찾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룡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 저기 초등학교 이전에 나 공룡 좋아했겠지. 그랬어요. 그죠? 잘 안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 공룡은.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애인가요? 옛날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애란 말이야.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될 소지가 있어 없어? 별로. 크게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검색의 빈도는 많은데 내용은 잘 안 바뀌는 애야.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책. 책 한 번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책 내부를 누군가가 계속 변경해서 수정하고는 할 수 있지만 겉표지나 이런 글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뭐예요? 새로 책을 씁니다. 새로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책이라는 엔티티 하나는 뭐예요? 책이라는 개념 하나는 그냥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 변경이 많지 않아. 새로 추가되는 거는 좀 많을 수 있는데 그 만들었다고 또 없애진 않잖아. 책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변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겠어? 책이라는 건. 공룡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찾죠.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래서 도서 데이터베이스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이제 적고 했고, 많고 적고 했으니까 이번에 뭐 해야 돼? 검색은 적고, 변경은 많고. 뭐라 그래요? 비행기 예약. 자, 비행기 예약은 검색이 왜 적을까요? 검색이 왜 적을까요? 비행기를 여러분들 혹시 이거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에서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 계세요?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 이게? 내가 여행을 굉장히 멀리 가려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한번. 책은 어때? 내가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수백 번도 찾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얘는 어때? 그렇지는 않다고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서 검색 자체는 적어요. 근데 내가 저기
오늘 이번 주에 수업 오늘이면 끝나니까 내일부터 저기 괌이나 갔다 올까?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어요. 내일 날짜로. 근데 괌에 태풍이 오네. 가면 왠지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죠. 그럼 취소는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은 많아. 변경은 많아. 또는 이거를 취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때요? 시간을 다른 날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 변경 취소 뭐 이런 데이터 변경은 많은데 검색은 뭐 변경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하냐면 실시간으로 얘가 바뀌는 게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 왜냐하면 비행기 예약이라는 게 결항될 수도 있잖아. 비행기. 그럼 결항되면 어떻게 돼? 그 결항이 됐다고 알려줘야 이게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실제로 결항은 됐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반영할 때는 당연히 이 변경 빈도가 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시간적으로 적용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많고 많은 거. 검색도 많고 변경도 많아요. 이런 거 뭐예요? 증권이에요. 증권. 주식 어때요? 아직 주식 안 해보시나? 네, 주식 하실 것 같은데? 네, 주식 해보실 것 같은데. 주식 해보면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뭐예요? 검색 계속 한단 말이야. 어떤 주는 좋고 어떤 주 내가 심지어 그리고 또 어때? 내가 산 주는 또 어떻게 써? 매번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 검색량이 어떻게 써요?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어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엄청 많지 이거. 그리고 심지어 변경되는 건 어때요? 얘? 주가라는 건 어때요? 실시간으로 각 종목별로 바뀌어요. 변경량이 어때요? 네,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에 화살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쉬워 보여요? 그죠? 검색도 적고 변경도 적은 경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냥 적당히 만들어 놓고 잘 보이기만 하면 되고 검색은 잘 됩니다.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시간도 내가 컨트롤해야 돼. 만드는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융 쪽의 IT들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계속 실시간적으로 이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금융 쪽 IT가. 근데 금융 쪽 IT의 핵심은 또 뭐예요? 데이터가 핵심. 데이터가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되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라는 거를 통합할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촌하고 완전 합병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해야 돼? 신촌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미래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이거 합칠 때요. 옛날처럼 수기장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 안 쓰고 수기로 갖고 있었으면 누군가가 갖고 일일이 적어야 돼 그거를.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얘는 파일 형태니까 그냥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둘의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만 보고 걔네만 잘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통합된 데이터. 데이터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각자 사용하던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현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소속병에서 신촌을 갔네.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죠. 근데 갑자기 합쳐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제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제거하기 쉽다는 거. 자, 두 번째, 저장된 데이터. 문서로 보관된 데이터가 아니라 디스크 테이프 같은 컴퓨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불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전에 왜 카카오 불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불났을 때 카카오 서비스만 안 됐지 데이터들 여러분들 날아갔나요? 데이터는 별로 안 날아갔어. 회원 정보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 서비스만 안 됐을 뿐.
그래서 이 저장되는 데이터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리고 운영 데이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학교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학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또 따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런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드 데이터, 공용 데이터,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누구나가 봐도 되는 이 조직을 위해서 누구나가 봐도 되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 그 개념을 가질 때 이제 이런 거죠. 대학의 데이터베이스가 학생이 쓸 수도 있고 교수가 쓸 수도 있고 교직원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그 운영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또 공통적으로 보이겠지. 예를 들면 학교 위치 같은 건 어때요? 학교 위치 데이터 같은 건 어때? 그거는 뭐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어때야 돼?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공용 데이터라. 그런데 이제 대학 데이터베이스 안에 대학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큰 덩어리고 이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또 쪼개요. 학사 운영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돈을 내고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따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그렇고 수험 신청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학교는 아마 한 군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되게 뭐 어떤 크기가 크고 작고 이걸 또 단정지어서 말하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통합한 데이터베이스고 나는 각각 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 접근성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들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옛날 속담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진짜 아는 것이 힘인 게 조선시대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일반 평민들은 글을 잘 몰랐다고요? 한자를 잘 몰랐다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 2023년에 오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접근성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이 CRUD 특성을 갖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 시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이제 저는 예시를 드냐면 게임 같은 거 할 때요. 게임이 패치를 많이 하는 게임하고 패치를 안 하는 게임이 어때요? 패치를 안 하는 게임이 죽습니다. 그게 실시간을 계속 요구해서 그래요. 사람들의 입맛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거예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내가 지금 11시 45분인데 11시 45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시 46분에 돌아와도 어떤 거예요? 데이터 결과가? 46분에 돌아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부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눌렀으면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눌러서 바로 오면 다행인데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최신 게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 접근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날씨 예보 같은 거요. 날씨는 특히 아날로그 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보통 날씨 예보인데 얼마 단위로 해요? 시간 단위로 하죠. 그죠? 1시간 단위로. 그러면 내가 지금 11시 45분이면 언제 정보를 아는 거예요? 11시에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실시간 접근성에 안 맞아. 그럼 실시간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 단위로 하거나.
초단위로 하거나 이래야 되죠. 근데 분단위 초단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분단위로 측정하고 초단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시간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제공을 데이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야 그거 네가 재 만드는 나한테 그 초마다 네가 재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회사에서 가능한 범위가 어딘지를 살피고 그거에 맞게 실시간 접근성을 살려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실시간 접근성하고 연결가 되는 얘기인데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날씨 같은 경우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실시간 접근성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감당 가능한 범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당 가능한 범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내용은 항상 어때요? 어떤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이에요. 어떤 그 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시간에 따라서 바꾸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값은 시간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 수정 등의 작업을 항상 이런 거 작업을 해갖고 업데이트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 공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딱 내가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용자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용자가 여기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가 응답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쇼핑몰 들어가서요. 내가 쇼핑하려고 내가 아이 쇼핑 해갖고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과한 얘기지만 150만 원어치를 넣어놨어. 장바구니에다. 그 150만 원어치 넣어놓은 동안에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사이트 욕먹는단 말이야. 사이트 욕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동시 공유라는 건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업무 또는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 컨커런트라는 이제 단어의 뜻인데 병행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그냥 날 것으로 받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영수증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변수화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변수화를 해온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변수를 활용하는. 그 변수에서 데이터에서 변수를 가져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개수가 어때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가 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뻗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참조,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바이 컨텐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값에 따라 참조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하드디스크에 100번지에다가 내가 10만이라고 적어놨어요. 100번지 10만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10만이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100번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C 언어 배울 때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이런 거 배우는데 레퍼런스 단위로. 왜냐하면 값 자체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통신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계좌 정보,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너 잔액 내가 쏴줄게 해갖고 쐈는데 이 통신된 선에서 누군가가 스누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누핑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10만 날라갔네. 야 이거 심심한데 영 하나 줄여서 보내볼까? 해갖고 얘가 하이제킹을 해서 만으로 보냅니다. 그럼 나는 얼마로 받아요? 만으로 받겠죠. 이게 보안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은 주소를 보내요. 100번지를 보냅니다. 이 인출된 정보가 있는 주소가 100번지니까 100번지를 보내요. 그럼 하이제킹 내가 야 얘는 뭐야 100원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뭔 잔액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지. 아 이건 하이제킹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약간 보안적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그 MySQL이나 우리 수업을 쓴 MySQL이나 오라클, 뭐 마리아DB, 뭐 몽고DB, 뭐 이런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그게 다 DBMS입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보통은 이 DBMS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고, 그럼 실제로 이 DBMS 안에 데이터가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공간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둔 토대라고 써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법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번째 10만을 저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도 누군가 들고 가면 어떻게 돼? 물리적으로. 디스크 같은 데 저장되는 거니까 이거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파악이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뭐 하는 건지 파악이 너무 쉬울 거 아니야. 그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약간의 모델링을 해놓습니다. 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져오면 제일 편하지. 근데 이게 보안상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로를 여러 개 둡니다. 그 여러 개 두는 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개념적인 얘기 할 때는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시키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길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예시를 좀 들어서 아까 저희 OT 때 마당서점이라고 왜 그 이제 원래 작은 문고였는데 여기가 이제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이제 썼었잖아요. 그 시나리오의 대로 어떻게 할지 한번 볼 거예요. 이 마당서점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제 봅니다. 첫 번째는 마당서점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책이 100권밖에 없었어요. 100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권이면 사실 서점에 100권이니까 뭐 어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뭐 100권 저희 책 꽂는데 한 번에 몇 초 걸리겠어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땠냐면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 학교 이제 마당서점도 여기 학교 있다고 칩시다. 이 학교 근처에 학생 또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때? 좀 많은 수가 아니라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제 돈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서점이니까 책을 사가면 책을 뭐 한 권 사가면야 당연히 가격대로 그냥 주면 되지만 10권을 샀어요. 근데 가격이 다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계산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부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팔렸다라고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면 사장님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되게 분소 업체니까 사장님 한 명밖에 없어서 오셨어요? 해갖고 어떤 책 필요한데 저 있나요? 아 저기 저쪽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저 못 찾겠는데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손님 오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곤하죠. 네, 피곤해. 이 사람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초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서점 사장님이 되게 그냥 책만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이제 이러다가 초창기에 이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컴퓨터라는 게 생겨요. 사실 이제 컴퓨터의 그 역사를 따지고 보면 컴퓨터라는 건 원래 50년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50년대에 생겨가지고 일반화가 돼서 PC화가 된 거는 한 80년대 후반 정도예요. 네. 그때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들어섰는데 이때 마당 서점도 같이 커진 거야. 이 서점이 이게 장사를 잘하셔가지고 커진 거예요. 책은 몇 권? 1000권이 있습니다. 책은 1000권. 100권에서 1000권으로 늘어났어요. 자, 이제 1000권이 되니까 어떻게 돼? 개수가 좀 부담스러워져요. 사람이 관리하기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고객은 똑같아. 아직까지는. 학교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해요. 이 서점을 이용을 합니다. 업무는 회계 업무하고 파일 시스템. 자, 아까 앞에서 계산기를 사용했고, 계산할 때 계산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계산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장부 기록하는 건 어떻게 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래는 사장님이 책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컴퓨터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컴퓨터에서 찾아보세요. 이제 사장님은 딴 일을 할 수 있잖아. 컴퓨터한테 맡겨. 그런 거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서점이 커지니까 초기에 비용은 좀 많이 들었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비용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컴퓨터 80년대 컴퓨터 여러분들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이랑 가격 똑같아요. 근데 80년대라고 그게. 80년대 200만 원이 지금 200만 원이요? 아니죠? 엄청 비싼 거야 사실. 엄청 비싼 거야. 그때 뭐 최저시급이 얼마였지? 최저시급 우리 1,000원도 안 됐을 때걸? 네. 1,000원이 뭐야? 몇백 원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200만 원.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어때? 사장님 입장에서. 이제 관리가 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내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 어때?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엄청 커졌어. 이제 1,000권을 다루던 이 서점에서 10,000권을 다루는 일종의 이제는 서점이 아닌 회사가 된 거예요. 회사가 된 거예요. 회사가 생겨서 지점들이 막 생겨납니다. 지점들이 생겨나요. 지점은 서울에 본점이 있고, 우리 학교 근처라고 했지만, 이제, 원래는, 뭐, 여기라고 칩시다. 원주에 미래캠퍼스 본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다가도 냈고, 강서에다가도 냈고, 강북에다가 냈고, 강동점에다가도 냈다고 쳐. 네 군데. 지점을 냈어요. 그리고, 그럼 컴퓨터를 썼었잖아. 그죠? 그동안에. 그 컴퓨터 썼던 걸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본사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싹 연결을 했어요. 전선. 전선 싹 연결. 지금 여기 이 그림,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용선이 했으니까 어떻게 해? 이용료 내야 되죠. 이용료 내야 돼. 그래서 이용료 통신사에다가 냈구나.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쓸 때 계산기하고 파일 시스템 저장하니까 프로그램이 딱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는 지점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점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들어 달라고 일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돈이 또 나가요. 이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가 생겨요? 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좋은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그 우리 히스토리, 역사로 이렇게 쭉쭉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쭉 커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IT 쪽은 이런 비슷하게. 근데 요즘에 이제 서비스가 많아가지고 서비스도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문고의 예시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 서비스에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이거는 이제 서버라는 걸 두고 각 지점이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점이 망가지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지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네 번째는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원래는 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점에 가야 돼요. 사람들이 다 왔어야 됩니다. 근데 와도 구매는 뭐 당연히 하는 건데 정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지점에 와서 검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점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내가 어떻게 매번 다 가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다 가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10만 권이 됐고요. 10만 권이 됐고요. 고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로컬이라고 하죠. 로컬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하던 거에서 뭐가 된 거예요? 도메인이 확 넓어진 거예요. 이제 전 국민 상태로 상대가 돼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회계 인사 업무, 이제 지점이 생기고 직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 사람을 어느 지점에 배치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 같은 게 필요하게 되고 회계도 어때요? 각 지점에서 책을 판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어딘가에서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죠? 네, 월급 주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장비 있으면 또 사야 되고 이런 업무들 다 이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 DB 시스템으로 지점 간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원래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웹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데이터가 웹에 계속 쌓이게끔. 고객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이제 그러니까 와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예요? 인터넷으로 책을 구경하고 주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최근 이제 가장 최근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최근 이제 100만 권이 됐습니다. 예스24야. 마당 서점이 예스24가 된 거야. 인터파크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거는 책을 사람이 감당할 수준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그렇잖아. 한 100만 권을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쫙쫙쫙쫙 이제 쌓는 거죠. 네, 잘 쌓아놓고 고객은 당연히 여전히 전 국민 상대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책은 아니지만 아마존은 어때요? 전 세계 대상, 전 세계 대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그렇게 막 커지는 겁니다. 업무는 아까랑 똑같아. 회계인사 업무하고 DB를 이제는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책도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나로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저희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학사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뭐 등록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수학능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눈 것처럼 야 책에 대한 거는 책 데이터베이스만 쓰자. 사람에 대한 거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쓰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만드는 사람, DB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작업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거대한 서비스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워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리고 디지털 스퀘어를 할 거면 데이터는 필수입니다. 디지털 스퀘어에서 사람 데이터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쭉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마당서점의 이제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70년대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원시인 같은 건데 근데 불과 몇 년 전? 5, 60년 전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80년대 컴퓨터가 들어와서 간단한 프로그램 이게 이제 컴퓨터도 시작이 되고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셨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너무 이게 불편하다고 사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막 좋은 걸 만들 수도 없고 그래도 원신처럼 하던 것보다는 좀 나아진 거지. 좀 나아진 거야. 그래서 한 대 컴퓨터에서만 지금 여기 한 대 컴퓨터에서만 판매 및 매출을 관리를 했더라.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PC 통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나우누리나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나우누리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이야기 뭐 이런 거. 참고로 이제 그 나우누리는 지금의 아프리카 TV가 됐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에는 그 모뎀이 있습니다. 모뎀이 있어가지고 전화선에 연결을 해서 전화선으로 통신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바람의 나라를 한창 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10초에 20원씩 내고 했으니까 네, 1분 하면 120원이고요. 1시간 하면 얼마예요?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PC방 가격이 왜 1시간에 1,000원인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한 달 하면요 몇십만 원 나오죠. 그럼 이제 저는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 거예요. 뭐 그랬던 옛날에 그런 시절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모뎀으로 이제 통신하던 시절은 많이 없어졌고 그때 이제 막 생겨난 게 ADSL, 두루넷 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전화선으로 한 게 아니라 전용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일정 요금을 얼마를 내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그런 시대가 이제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죠. 여러분들 각자가 인터넷 되는 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때에 맞춰져서 이 서점이 시스템을 계속 바꿔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예시를 마당서점이라고 들었지만, 현실에서의 가장 좋은 예시는 뭐냐면 은행이에요. 은행.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여러분들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 사이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돈을 어디 모니터에서 돈을 왔다 갔다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았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야, 밥 먹었으니까 5천 원 입금해라. 그러면 뭘로 해? 토스로 그냥 보내버리자.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보내버리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의 시점으로서 일이 굉장히 많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또 그에 따르는 휴먼 리소스가 투자가 돼야 돼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잖아요, 우리.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에서 컴퓨터를 떼려고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컴퓨터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고 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람 손을 계속 하게 돼요. 컴퓨터가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사람이 할 일이 많아져요. 그걸 뭐 AI가 대체하네 마네 뭐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도 못 믿어요. 근데 AI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쫙 읊어드렸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당연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문서 하나 만들어 오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한 2페이지짜리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서 어떻게 만들어요?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열어가지고 거기다 입력 쫙 하갖고 뭐예요? 그 다음에 저장하죠. 저장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에다. 여러분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게 다 파일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파일 서버에 저장하는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각 컴퓨터가 이제 이게 랜을 통해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 서버에 연결을 하고 그 파일 서버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서 오픈 클로즈를 해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학부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 이거 저기 파일 운영 프로그램에서 열기 닫기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봤을 거야. 원격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여냐고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제 소켓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켓 통신. 그러니까 그 통신,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있고 다른 컴퓨터가 있을 때 이 둘을 연결해주는 통신이 소켓 통신이라는 게 있어. 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열 수 있어요. 각 응용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 파일을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가 동시에 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A가 저장을 하고 B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B가 저장한 게 남아있어. 근데 A는 어때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 A 프라임이 덮여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때요? B는 이제 껐어. 잠깐. 다시 열었더니 A 프라임이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찐빠가 납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네. 실제로 찐빠가 나.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여기 밑에 말하면 또 동시에 파일을 다뤄요. 한 파일을 열어놓고 여러 컴퓨터가 다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안 좋습니다. 일관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인사라는 건 어때요? 회사에서 인사.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 되고 또는 뭐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이거 어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인사부에 직원 셋이서 같이 작업을 해. 근데 셋이 저장을 다르게 한 거예요. 한 파일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자꾸 되니까 파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DBMS라는 걸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DBMS가 설치돼서 가진 쪽을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쪽을 서버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실제로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데이터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정보 뭐 얼마나 들어있어요? 많이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한 곳에 있지. 여러분들 정보는. 여러분들 기계에 있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근데 다 정보는 대부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회원가입한 데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DBMS 서버가 파일을 다룹니다.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인사부 셋이서 컴퓨터 해갖고 막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 파일 하나 열어가지고. 인사부 셋이서 파일을 열라 그러는데 A가 열었어요. 그럼 B한테 뭐라 그러면 DBMS가 야 이거 파일 A가 열고 있는데 너 여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DBMS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데이터 일관성 유지, 복구, 동시 접근 제어 같은 걸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표준화해서 무결성, 일관성이 아닌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무결하다는 건 이제 깔끔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어드밴스드한 소프트웨어 쪽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정보를 다 입력을 했어요. 가입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회원가입 됐으면 화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심심해서 가입 버튼을 내가 아주 짧은 타이밍에 한 5번 딱 눌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주 짧은 타이밍에 5번 따다다다닥 눌렀어. 가입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허술하게 만든 애들은 데이터베이스에 5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런 측면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내 데이터 하나로만 있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DBMS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5개가 갑자기 동시에 빡 들어왔을 때 하나만 처리해준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웹 데이터베이스는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원래 물리적 공간, 우리 컴퓨터처럼 있었다가 이제 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으로 옮겨가는 웹 공간에서 이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온라인 상거래 또는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웹DB를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있는 웹DB가 아니고 그냥 서버가 있으면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때요? 이게 트래픽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웹에다가 얘를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웹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사람 수가 좀 많아지고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그냥 나눕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나눠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한 덩어리를 두 덩이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저장하고 여기에 저장하고 여기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영어로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들 있죠? 다수가 카카오톡 대표적이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해서. 왜냐하면 일단 제일 큰 건 뭐냐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동시에 접속을 여러 개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바틀렉이라고 해요. 바틀렉. 뭐예요, 바틀렉이? 병목 현상. 그러니까 내가 여기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10대가 동시에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의 특성상 어때? 동시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수차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맨 처음부터 처리할 때 10번째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틀렉을 야 여기에만 하지 말고 우리 비슷한 거 여기에 또 줄 테니까 둘로 나눠. 이게 분산이야. 그럼 5대씩 가니까 어때? 대기 시간이 조금 낮겠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시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거는 이거 두 대로 안 끝납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는요. 이거 네이버 데이터 센터 왜 만드는데요? 네이버가. 네. 이런 거를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눈에 정리한 건 요런 겁니다. 소매상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업그룹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들로 점점 발전해 와서 지금은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타트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벌써부터 만든다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사용자가 우리가 점점 늘어나. 왜냐하면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 이게 보통. 그래서 가용 범위를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의 플로우를 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뭐 나간다 그래도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이 틀을 너무 크게 잡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이 틀로 가기 위해서 조그맣게 완성, 그 다음 완성, 그 다음 완성,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컴퓨터 세계에서는 되게 순리야 이게. 되게 순리.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서점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여기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를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쳤고, 예, 요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